오늘 제가 준비한 주민문학 주제는 기생충 사용 설명서입니다. 기생충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기생충들을 이제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재밌는 기생충 몇 마리 하고 기생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뭐 기생충을 사용한다기보다 기생충이 인체에 해만 끼치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믹싱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걸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톡소포자충이라는 이제 기생충인데, 이 기생충은 처음에는 이제 쥐의 몸에서 살다가 오랜 기간은 이제 고양이 몸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몸에서 살다가 새끼 때는 이제 쥐에서 살다가 성충일 때는 이제 고양이 몸에서 살고, 그래서 결국은 쥐에서 살다가 고양이 몸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양이 몸으로 들어가서 번식을 해서 고양이 몸에서 성충이 돼서 알을 까고 그 알이 이제 쥐한테 넘어와서 자라다가 또 번식을 하려고 그러면 고양이 몸에 들어가서 알을 낳아서 역시 이제 고양이 분변을 통해 가지고 쥐한테 가서 이제 쥐와 고양이를 돌고 도는 이제 기생충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니까 특소포자충에 감염됐던 쥐를 잡아먹게 되면 이제 고양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모든 고양이가 쥐 잡는데 성공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톡소포자충 입장에서는 성충이 되려면 빨리 쥐한테 잡아먹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생을 하고 있는 이 숙주 쥐가 빨리 고양이 몸에 잡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잡혀 먹기 위해서 톡소포자충이 쥐의 뇌를 이제 조종을 합니다. 쥐의 뇌를 조종을 해서 이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쥐는 고양이를 봐도 안 무서워해요. 오히려 고양이를 찾아다니면서 고양이하고 맞짱을 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이 쥐를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겁대가리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포자충의 본래 의도대로 쥐가 고양이하고 맞짱 떠가지고 고양이한테 잡아먹혀서 결국 자기의 이제 계획을 성공시키는 방법을 쓰는 건데, 그 톡소포자충이 언제 발견이 되냐면 1970년대에 발견이 됩니다. 1970년대, 50년 전 1920년대 어린아이가 간질 발작과 뇌수종으로 사망하는 어린이가 이제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게 알려지고, 이 기생충이 어떻게 해서 사람 몸에 들어왔을까를 밝힌 거는 한참 뒤, 그 50년 뒤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고양이가 종숙주고 쥐가 숙주인 이 톡소포자충이 사람한테 고양이 분변을 통해서 고양이의 어떤 그 분비물을 통해서 사람한테 기생이 돼가지고 간질박작과 뇌수종을 일으켰구나. 이게 이제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게 발견된 사례가 없어요. 분포는 세계적입니다. 특히 유럽하고 북미에서 굉장히 유행병처럼 이렇게 번지는 시기도 좀 있었고요. 근데 또 이제 기생충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조충이라는 기생충이 있는데, 이 기생충은 도토리 개미에 기생하는 기생충입니다. 이제 도토리 개미라고 크기가 한 2mm 정도뿐이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개미인데, 특히 도토리라든지 뭐 이렇게 열매 집을 짓고 사는 개미예요. 그래서 이제 도토리에 많이 기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도토리에 많이 산다 그래서 도토리 개미라 그러는데, 근데 이 도토리 개미가 갖고 있는 조충이라는 기생충, 이 기생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조충에 감염된 도토리 개미는 원래 몸이 까만데 이 기생충에 감염된 개미는 몸이 노래져요. 몸이 왜 노래지게 만드냐면, 아직 개미가 안 된 벌레 상태에 있는 아기 개미죠. 그러니까 벌레 상태에 있는 개미들 색깔이 노래요. 원래 까만 성인인 개미, 도토리 개미가 조충에 감염된 자기 동료 노란 개미를 보면 애벌레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벌레로 인식을 해서, 애벌레가 아니죠. 자기하고 똑같은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 보살펴요. 애벌레 보살피듯이 먹이도 갖다 주고 몸도 씻겨주고, 그다음에 이 조충에 감염된 도토리 개미는 밖에 나서 일을 안 해요. 마치 애벌레인 것처럼 같이 애벌레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충은 왜 도토리 개미를 마치 애벌레처럼 착각하게끔 노랗게 몸을 만들고 일하러 가지 않고 애벌레들하고 무리지어서 같이 집에만 있냐면, 이 도토리 개미 조충의 목적은 뭐냐면, 딱따구리한테 가서 사는 게 최종 목표예요.
딱따구리 몸에 들어가서 사는 게. 근데 이 딱따구리는 도토리 같은 걸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충이 딱따구리 몸에 들어갈 확률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조충은 딱따구리 몸에 들어가기 전까지 딱따구리 도토리를 잘 안 먹고 도토리 주변에 나타나질 않는 거죠. 아예 이 딱따구리가. 그러니까 이 딱따구리 몸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딱따구리 몸에 들어가기 전에 일하러 나가서 막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천적에 의해서. 그러면 조충, 기생충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계획이 실패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하러 나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이 개미집이 뭐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허물어져 가지고 뭐 사람이 밟아서 도토리가 깨지거나 뭐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 개미집이 망가졌을 때 이때 비로소 딱따구리 눈에 띄게끔 해서 딱따구리 몸에 들어가는 게 이 조충의 기생충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딱따구리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미가 막 일하다 다니면서 천적에 잡혀먹혀서 딱따구리가 아닌 엉뚱한 거에 잡아먹히는 목적을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일 나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딱 이 개미집이 허물어지는 게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잖아요. 잘 안 허물어지잖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개미집이 허물어질 때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 자기 동료, 조충에 감염 안 된 동료 개미보다 굉장히 오래 살아요. 이 여왕개미가 20년을 산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왕개미보다도 더 오래 산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조충에 감염된 도토리 개미는. 그래서 지금 인류가 이 도토리 개미가 여왕개미보다도 더 오래 사는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장수 비결을 지금 연구 중입니다. 아직 연구 결과는 안 나왔어요. 아마 이게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인간의 수명도 이 연구 결과에서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 조충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된 도토리 개미 입장에서 보면 기생충에 감염된 게 오히려 행운이죠. 여왕벌보다도 더 오래 사니까. 그리고 이 도토리 개미의 조충은 모든 도토리를 감염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하는 개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정 비율로 감염을 시켜요. 지금 이 도토리 개미의 조충이라는 기생충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인간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이 이제 인류하고 같이 생존을 하고 있는데 이 세균이나 기생충 같은 것들은 적들을 만나면 이 세균이나 기생충 같은 적들이 몸에 들어오면 이 면역세포가 저항을 하게끔 그 면역세포가 발전을 했대 똑같이.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기생충도 시작됐기 때문에 이 기생충을 계속 처치하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이제 발달된 거죠. 근데 너 지나치게 청결하잖아요. 지나치게 청결해서 세균이나 기생충이 안 들어오면 이 면역세포가 혼란스러워져가지고 오히려 유해한 단백질을 생성해서 악성으로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있어요. 그래서 이 숙주는 이제 기생충이 의지하는 저거죠. 예를 들면 인간도 숙주예요. 뭐 해충이나 촌충에. 이 숙주가 기생충이나 세균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진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편충이나 뭐 내 몸에 묻은 기생충을 털어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물고기가 아침에 막 수면 위로 켰다가 물에 탁탁 떨어지는 이유가 몸에 붙은 기생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이든 어떤 생리적인 방법이든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우리 몸도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주가 기생충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결과하고 기생충이 기생하려고 꾀하는 전략하고 이게 이제 결국은 진화를 거듭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하고 숙주의 전쟁은 그야말로 영원한 끝이 없는 전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알레르기나 천식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이 또 아토피성 피부염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을 이제 연구를 해보면 너무나 깨끗해서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질병은 몸속에 기생충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면역성이 낮아지는 거죠. 몸속에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어느 정도 이겨낼 만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오히려 인생에 더 좋다고 하잖아요. 건강에 더 좋다고 하고. 그와 비슷한 이치예요. 어느 정도 기생충이 있어야 그 기생충을 막아내려는 면역세포의 노력에 의해서 웬만한 질환은 이제 면역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기생충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북한 어린이를 연구하면 북한 어린이가 기생충이 굉장히 많아요. 몇 년 전에도 이제 북한 병사 하나가 귀순해서 왔는데 신체 검사를 하니까 장의 반이 거의 기생충이었었다라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북한에 이제 기생충이 많은데
근데 한국하고 일본 어린이하고 북한 어린이 중에 북한 어린이는 아토피 피부 환자가 없대요. 제로래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에는 아토피 피부 환자가 뭐 50%를 넘어갈 정도로 지금 만연돼 있는데, 근데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북한 어린이는 왜 아토피 피부 환자가 한 명도 없을까를 연구해 보니까 기생충이 많아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생충이 많다 보니까 기생충을 이겨내려는 면역 세포가 막 활발하게 성장을 해서 웬만한 질병, 아토피 같이 면역성 질병을 아예 근절시키는 거죠. 이 면역성. 그러니까 기생충이 100%다 해롭다고만 이제 볼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는데. 근데 기생충은 무조건 두 생물 사이에서 기생충이 내 입장에서 내가 기생을 하는 것은 이제 숙주라고 하는데 숙주하고 기생 두 생물이 이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생물이 서로 이득을 보면 이걸 공생이라고 하고 어느 한쪽은 이득을 보는데 어느 한쪽은 계속 피해만 본다. 그러면 이제 기생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득을 보지 못하는 생물을 이제 우리가 숙주라고 그러죠. 기생에서 이득 보는 쪽을 기생충이라고 그러고 이득을 보지 못하는 생물은 이제 숙주라고 그러는데 인간과 기생충의 싸움은 진화에도 많은 영향을 줬지만 어, 5억 1200만 년 전에 기생동물이 있다라는 것이 화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인류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생명체가 있을 때부터 기생동물이 있었다라는 것이 화석으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지금도 기생동물의 약 85% 내지 95%는 밝혀지지 않았대. 그러니까 우리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직 우리가 모르는 기생충이 90%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이게 이제 정확한 우리 몸에 대한 이해도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생충이 생명체이긴 하지만 이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인 기생충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기생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인류가 태어나서 이 생명의 인류가 진화를 하면서 처음에 인류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의 인류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 사고가 생명체는 아니지만 무생명이지만 이거를 기생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모든 인류가 다 성공하진 않았잖아요. 모든 유인원이 지금 성공하진 않았잖아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라는 기생충을 어떻게 잘 다뤘는지, 생각이라는 기생충하고 공생을 했는지, 그 결과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따진다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이 생각이라는 기생충을 잘 다뤄서 공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구를 지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생을 하기 위한 생각 기생충을 잘 다뤄야 되는 거죠. 생각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희망을 갖고 있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뭐 절망, 좌절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뭐 감사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뭐 분노하고 뭐 시기, 질투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냥 뭐 내가 해봤자 하는 뭐 이런 자포자기의 게으름성 생각도 있을 것이고, 이 생각 기생충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나의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좀 해봤어요. 무생물이지만 생각도 기생충이다. 그래서 이 기생충을 어떻게 잘 다룰 것이냐, 이 생각 기생충을. 그게 아마 우리가 내 한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아낼 수 있느냐, 그 면역세포가 잘 버텨서 아토피가 제로인 북한 어린이처럼 이 생각 기생충을 잘 활용을 해서 생각 기생충을 잘 활용을 해서 내 인생을 잘 꾸며나가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의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학교를 다녔고 비즈니스를 하고 모든 행위가 아마 이 생각 기생충을 다루기 위한 그런 일련의 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의 생각 기생충을 잘 다루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힘찬 구와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